예,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가면 인테리어 부산 백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들 직업병 판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가 있어요. 직업환경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5분 시간을 주셔서 한번 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거 과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과제 수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가 부족한 걸 이야기하기에는 미안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발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이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운영되는 것이 공정이 있고 이렇게 기업에서 하는 사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발표자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조사해본 대표적인 이런 쓰레기 소각장 중에 공영 소각장이 서울에 가면 2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라인에 가면 소각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게 공영입니다. 그리고 또 김해시, 저희 대학이 부산에 있지만 김해에 있거든요. 김해시에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150톤을 운영하다가 지금 이제 300톤으로 증설을 했는데 그 동설 소각장에서 운영하는 곳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도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 비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혈액 속에 있는 다이오신 농도가 한 두세 배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의 유병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공영이 아니고 사설이다. 그러면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 방지시설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와갔기 때문에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총합하는 물질이 일반 생활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생활 폐기물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고용 폐기물을 만든단 말이죠. 그럼 이런 고용 폐기물의 성상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될까 계산해보면 나올 것이죠. 그럼 소각장에서는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외부에서 또 다른 폐기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폐기물의 성상이 균일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소각장에서 소각 조건을 그때 변형시켜서 태우는 물질의 성상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뚝으로 나오는 유해 물질의 성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박살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위치입니다. 위치. 이런 소각장이 우리나라에서 매립해서 소각으로 이제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발표 자료를 보시면 이 소각장의 위치는 김천시 한가운데에 있죠. 그죠? 한가운데. 그리고 1.5km 반경 내에는 구시가지가 다 있고 3km, 5km로만 가게 되면은 김천시 인구의 약 70% 가까이 산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김천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립할 때는 김천 시민의 입장에서 득과 실을 반드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거에 해본 걸로 가지고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득이 뭐냐? 고용 창출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소각장은 고용 창출해봐야 50명 정도가 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든 전기든 이런 거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씩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촉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에 관련된 그 시설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득인데, 실은 또 무엇이냐?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우선은 대기, 토양,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질병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가보게 되면은, 이쪽 지역 주민들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기관, 이런 시설 근처에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없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오지 않고 또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쪽적인 환경이 나빠지고 주민들이 떠나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쪽 지역이 공동화가 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왜 김천시 한가운데에다가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납득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하나 좀 공고를 드린다면은 이 소각 시설의 양이 460톤이라면 김천시를 초과하게 되고 또 김천시 인근에도 이런 소각 시설이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와 시간에 연결을 해서 소각 용량도 맞추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대기오염이라든지 토양 이런 오염을 통해서 건강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또는 영향을 좀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다른 도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김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위험 요인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치가 왜 여기에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리스크, 위험성을 좀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생각해서 용량을 생각하면 다른 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